2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문장 끊고 계산하는 법 익히자. 확률 단원에서는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컴마가 들어오면은 앞에서 전체 사건 항상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다음 밑줄. 8명 중에서 임으로 3명을 뽑을 때 뽑는다 했으니까 조합이죠. 전체 사건을 8시사로 먼저 계산하고 들어갈게요. 항상 이렇게 콤마로 끊겨 있으면은 문장 슬래시 끊어버리고 전체 사건 계산하는 거 습관으로 잡으세요. 자, 근데 이들 중에서 조건은 뭐냐면은 그냥 뽑는 건 아니고 2학년에서 2명 뽑고 3학년에서 1명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바로 갑니다. 지금 분모에 8C3이라고 계산해 둔 거 전체 사건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제 2학년과 3학년 각각 뽑아주면 끝나거든요. 2학년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 뽑으면 4C가 되겠지. 그리고 3학년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명 뽑는 게 2C1이 되겠죠. 각각 뽑아서 곱해주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자, 이게 해당 사건의 확률일 테니까 계산해주면 8, 7, 6, 3, 2, 1 나눠서 7, 8에 56분에 위에는 6 곱하기 2니까 12 올려주고 약분 잠깐만 해볼까? 14분의 3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4분의 3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에서 배운 거는요, 뽑을 때 콤마처럼 문장이 끊겨있으면 전체 사건 항상 먼저 들고 간다라는 거야. 유제 3번이었고 이제 바로 밑에 넘어갑시다. 자, 앞에 나열되어 있는 문자를 보면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이용되겠다라는 생각하시고, 자, 이 5장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장 일단 끌어보자.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임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장 끊어버려. 그리고 전체 사건 바로 계산해버려. 전체는 원래 5개의 문자니까 5팩을 걸었을 텐데 A 2개가 똑같잖아요? 그럼 2팩 나눠주셔야 되고 B 2개도 똑같잖아요? 2팩도 나눠주셔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120을 4로 나누면 전체는 30까지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분모 계산이 끝났으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자. 문자에가 적힌 카드가 이웃의 동그라미. 자, 오랜만에 만나도 일단 전부 다 기억은 날 거야. 이웃이라는 거는 주머니라는 도구를 써야 되고, 자, A 2개를 갖다가 주머니로 묶으시면 그 밖에 B랑 C가 있겠죠. 그럼 총 몇 덩어리냐를 먼저 살펴주시면 4덩어리가 될 테니까 4팩을 걸어줍니다. 자, 근데 여전히 주머니 밖에 똑같은 문자 B가 2개가 있으므로 2팩으로 나눠서 한 번 더 가야겠죠. 자, 따라서 출제자가 뒤에서 요구하는 사건을 세봤더니 12가지가 나왔었다 이거야. 가순열 기억나죠? 괜찮죠? 그럼 12가지지 뭐 분자가. 30분의 10에 올려주면 확률 계산이 됩니다. 수학적 확률이죠. 나눠주면 15분의 6, 한 번 더 갈까요? 5분의 2로 제출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유제 4번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제 예제 3번 확률의 덧셈 할 때 여기에는 왕별 쳐두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확률 단원 내내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개념 잠깐만 점검하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개념부터 쓰면요,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A와 B의 확률을 계산할 때 A를 세고 B를 세서 더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그죠? 근데 2가지 이상의 사건을 찰 때는 항상 교집합의 유무를 따지고 있으면 반드시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된다 여기로 쉽게 이해하세요. 색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요, A 영역과 B 영역이 있을 때 내가 A를 센다라는 거는 여기에 색칠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A를 한번 셌다. 그 다음에 B를 세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B 영역에 색칠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교집합 부분이 2번 색칠됐잖아요. 한 번 색칠될 부분이 2번 색칠됐다, 2번 셌다라는 얘기니까 반드시 끝에서 한 번 빼야 된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구조화시킨 거 좀 연습을 해보자. 뒤로 오서 여기에다가 얘를 좀 말로 좀 바꿔보자. A 빼기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B 빼기 2C가 0일 수도 있어. 여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한 글자가 뭘까? 그리고나 또는이겠죠. 또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 이상이 0이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또는이라고 붙여서 이해를 하면 돼요. 또는이라는 글자로 이해했으면은 이게 합집합의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내가 요 앞에 A는 B인 사건에다가 요 대문자 A라고 이름 붙여줄게. 여기도
B는 EC인 사건을 대문자 B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그리고 이 또는이라는 단어는 항상 합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조를 잡았으면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A를 세고 B를 세서 동시에 일어나는 A 교비를 빼면 된다라는 거야. 자, A부터 갑니다. A는 B인 사건을 세면 되는 거잖아. 자, 주사위를 던졌어. 6 곱하기 6으로 던졌어. 36까지. 주사위 A랑 B를. 그러면은 36분에 그 두 눈이 똑같은 게 1,1부터 6,6까지 6개가 있겠죠. 자, 손쉽게 36분의 6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씨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도 B주사위와 E주사위의 관계가 B는 이씨인데, 자, 나열해보면 몇 개 안 나오겠죠? 2,1, 4,2, 6,3 말고는 B는 이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까 이 PB는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36가지 중에서 3가지만 있겠다. 일단 더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더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제 말로 잘 읽어보자. A 교비라는 게 뭐냐면은 A는 B 그리고 B는 이씨죠. 이 교집합을 따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옆에다 빼서 계산해야 되는 게 A는 B는 EC인 케이스야. 여기에 쓴 거 전부 다 가져오고 그냥 B자리에 있는 숫자를 A로 넘기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3개가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다시 한번 36분의 3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각각을 셌으니 전체 확률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체 확률은 이제 분모가, 다시 전체를 보자.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주사위를 원래 몇 번 던지는 거야? 3번 던지는 거지. 그지? 그럼 조건이 아예 없으면 분모는 6의 세제곱이 분모겠죠. 216이. 그죠? 그러면은 애초에 계산도 216 맞추면 좋은 거니까, 자, 이거 잘 봐. 여기에 이제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1을 곱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6분의 6을 곱할게요. 뭐 어차피 내가 계산해둔 숫자니까 C주사위가 뭐 상관없다는 거. 여기도 6분의 6을 곱하고 여기는 6분의 1을 곱해야겠죠. 왜냐면은 216가지 중에 3개밖에 안 되잖아. 그지? 이게 핵심이야. 216가지 중에 요 세 순서쌍만이 A 교비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통분해서 갑니다. 216분의 전체 사건분의 앞에는 36가지, 뒤에는 18가지, 뒤에는 3가지 빼주시면은 약분해서 갑시다. 216분의, 자, 더하고 빼주시면은 36 더하기 15가 됩니다. 3으로 한번 나눠볼까? 3으로 나눠주면은 72분의 12에다 오니까 17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주사위를 2개가 아니라 3개를 던졌으니까 구조와 잘 잡아주셔야겠다. 자, 핵심의 확률의 다선정의 개념이었고, 자, 이어서 이제 유제 또 나가보겠습니다. 밑으로 와서 이제 한 문장 풀자, 여기는. 이게 너무 쉽거든요, 1번이. 그냥 2번만 풀고 끝낼게요. 자, 2번 문제 읽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이 있어요. 이 상자에서, 자, 문장 끊으세요.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끊어버려. 문장을 끝낸 이유는 전체 사건을 계산해주고 들어간다. 동시에 꺼낼 때 문장 끊어주시고, 자, 여기 상자에 9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장을 여기 밑줄 쳐볼래? 동시에 꺼낼 때. 이거 가끔씩 헷갈리더라. 동시에 꺼낼 때는 C입니다. C. 좋아. 그러니까 순서 없이 꺼낸다라는 거거든요. 동시라니까. 동시간이라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거고, 조합, 콤비네이션 계산을 의미하는 발문이에요. 문제에서 동시에 꺼낼 때라는 말이 있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콤비네이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이 일단은 9C로 계산이 됐어요. 4, 9, 36까지가 전체 사건인데 뒤에 읽어볼게요. 자, 밑줄을 칩니다. 두 수의 곱이 홀수의 밑줄 치고 여기 이거나의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두 수가 모두 소수이다. 이렇게 밑줄 치고 구조화 잡을게요. 자, 방금 내가 밑줄 친 데다가 사건 A와 사건 B라고 대문자로 이름을 붙여볼게. 요 이거나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한글에서 또는과 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조화시켜주면은 확률 P, A 합 B를 계산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배워서 외워두자. 이거나라는 단어는 뭐랑 똑같다? 또는이다.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래서 A와 B니까 이번에도 확률에 덧셈 정이 들어가자. A 세고 B 세서 서로 덜한 다음에 교집합만 빼주면 되겠죠. 자, 앞에 A 사건 세보자. 두 수의 곱이 홀수다. 요거 해석 가능합니다. 두 수의 곱이 홀수다라는 거는 둘 다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홀수 곱하기 홀수라는 거는 홀수를 두 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1부터 9까지 홀수가 몇 개 있냐? 1, 2, 3, 4, 5, 6, 7, 8, 9를 나열을 해봤을 때 홀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이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A 사건의 가지수가 됩니다. 자, OC까지 A 사건 10가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B 사건은 두 수가 모두 소수일 확률을 물어봤죠. 소수는 그럼 몇 개가 있냐? 2, 3, 5, 7, 4개의 소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C,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게 B 사건의 가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까지 더한 건 좋은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교사건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자, 둘 다 홀수이면서 소수인 게 있을까?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3이랑 5랑 7이라는 숫자는 소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입니다. 이 3, 5, 7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바로 이 A 교비 사건이 되겠죠. 따라서 뒤에다가 3C를 다시 빼는 게 핵심이다. 교사건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분모로 내려가 봅시다. 분모는 전체 사건 아까 계산해놨죠. 9C를 들고 와주면 되는 거야. 원래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9C가 될 테니까. 자, 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36분의 앞에 계산해보자. 10에다가 6 더하고 16에다가 3 빼니까 13 올려주면 36분의 13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중요한 문제 요거 별표 쳐두고 앞으로 이거나 라는 단어를 받게 되면 또는 합집합으로 계산해야 된다. 강조를 해둡시다. 자, 얼마 안 남았죠? 여사건 이제 들어갑니다. 여사건 7번, 8번 풀고 레벨 1 시작할게요. 자, 여사건. 뜻은 잉여사건, 반대말.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문제를 읽었을 때 그걸 굳이 그대로 셀 거냐 아니면 반대로 빼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특히 고난도에서도 그래요. 혹시 이제 확통 선택자들 이번에 5평 오답 해봤나 모르겠는데 여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29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건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단어가 명확히 있으면 좋은데 이 문제 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죠. 앞으로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세모를 치고 여사건을 생각을 해줍니다. 이 말 좀 뒤져볼게요.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남학생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의 반대말을 끄집어 주시면 남학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사건을 문장으로 써보면 남학생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즉 여학생만 뽑겠다라는 겁니다. 싹 다 여학생인 거를 뽑으면 반대말이 되겠다. 이걸 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남학생이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네 명일 때 매번 세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자, 그럼 여학생 여사건 바로 들어갑니다. 원래 전체 사건은 10명 중에서 4명이니까 10시 4겠죠. 10시 4분에 여학생만 4명 뽑는 게 이제 몇이냐? 여학생이 6명 있었으니까 6시 4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주의할 점, 이거 정답이 아니죠. 알아도 틀려. 알아도 틀리니까 항상 1에다 빼는 거 주의하시고 1 빼기.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뒤에 10시 4가 계산해주면 19, 8, 7, 4, 3, 2, 1 빡빡빡빡빡 날려주시면 210분의 여기도 계산하자. 넌 15 아니겠니? 15. 그러면 약분해주면 5로 나눠서 105분의 저기 20이죠. 20이 되는데요. 다시 15가 되는데 5 빼주면은 21분의 1, 21분의 2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 볼을 잡았나? 3, 5, 15. 다시 나와볼까? 42분의 3. 다시 나와볼까? 14분의 1. 14분의 1 빼주시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4분의 13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해. 이 문제는 여사건을 푸는 게 확실히 이득이지. 자, 이거 이제 감 잡아봐. 이게 14분의 13이 정답이면은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게 몇 대 몇의 비율이야? 13대 1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개 세는 게 편하다는 거지 13개 편하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명확히 여사건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일단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제 밑에 문제 넘어가시면은 여기 밑줄 쳐보자. 양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 밑줄.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가 와야겠다. 그다지 어려운 말은 아니야.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가 오는 거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여사건을 고민하지 않고 들어간다라면은 자, 7장이니까 밑줄 7개 치고 시작하자. 자, 여기 양쪽 끝 왼쪽과 오른쪽 끝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 다르게 써볼게요. 1, 2, 2, 1,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지. 1, 3, 3, 1, 잠깐만.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몇 개 세다가 너무 많은데 반대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반대말 갑니다.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의 반대말은 여사건으로 양 끝이 같은 숫자가 된다. 양 끝이 같아야 된다. 밑에 또 나열을 해보자. 같은 건 몇 개 없잖아. 11 또는 2밖에 안 되잖아. 그죠? 11 또는 2밖에 안 됩니다. 케이스 두 가지만 세면 되고요. 이걸 1에다 빼주면 됩니다. 자, 양 끝에 1, 2를 뒀으면 이제 남은 숫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1을 2개 썼으니 2, 2, 3, 4, 5가 남았겠죠. 여기 2, 2, 3, 4, 5가 가운데 5개가 배열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로 가자. 5개를 배열하는 거는 5팩 나누기 2팩으로 계산되겠죠. 60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2를 양쪽에 2개 썼으면 남는 게 무엇이냐? 1, 1, 3, 4, 5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도 1, 2, 3, 4, 5 5개를 가운데 배열하는 게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 5팩 나누기 2팩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60과 60을 더해주면 120까지가 나왔고 전체에다 이걸 올려줄 건데 자, 120 전체로 돌아가 보자. 전체는 7장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7팩 나누기 2팩 2팩이 전체 사건이 되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7 곱하기 6 곱하기 120을 4로 나눠서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나눠주면은 요거 30으로 들어가자. 7, 6에 42 곱하기 30 정도 들고 가면 돼.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 42 곱하기 30 이렇게 뭉탱이로 들고 오는 이유는 약분할 때 좀 편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1사로 바로 약분해주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얘는 21분의 2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여사건이었고요. 1에다 빼주시면 정답이 5번이 됩니다. 1 빼기 21분의 2 정답 21분의 19. 자, 지금 선지에 21분의 2가 없잖아.